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꺼워서 네. 코팅도 돼 있고 매직 패브릭 그런 계열인 것 같아요. 엔젤 클로스 아니고. 근데 이것도 다 까지네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네. 근데 다 코팅했어요, 다. 컨셉은 좋네요. 이거 좀 적당히 놓칠 때 알아서. 오히려 별로 안 했어. 귀엽다. 마음이 아파. 말이에요.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분이래요. 강아지. 오, 강아지. 이거 가세요. 광고 인사이드. 그냥 예쁜 거 보고 싶은데요? 이거 하세요. 뭐 하셨어? 아, 다른 거예요? 저 이거 할래요. 저 이거 가고 싶었는데. 그래요? 네. 좋아, 좋아. 가요. 오. 티켓도 판매하는데 네, 진짜. 보물이 있네. 보물? 보물 아니에요? 아. 보물. 예. 세상에서 제일 이빈. 아, 다 주제가 있네. 스튜디오고. 이것도 뭔가 책에 맞춰서 추천해 주는 거예요? 응. 이거 그거잖아. 뭔데요? 네스프레소. 그냥 그거. 여기서 이거 하는 거예요, 같이. 온라인을 통해서 참석자가 하는 일은 물고기를 낚는 것과 비슷합니다. 1년 동안 이제 가져서 그러네, 근데 진짜 가볍다, 책이. 그러니까요. 엄청 가벼워요, 책이. 그리고 이렇게 먼지 색상 통일하는 거 뻔한데 귀여워, 또 이런 거. 맞아. 뭔지 아시죠? 근데 진짜 작게 해야 돼. 벨벳 코팅. 이거 진짜 벨벳이네. 그쵸? 무광은 확실히 아닌 것 같은데? 잘 안 보여요? 이렇게 봐야 돼요. 너무 부담스러워. 그 안경 끼시고 책 한 번 만져보세요. 그러면 시각장애인분들이 어떻게 이 점자책을 읽는지 느껴보시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시각장애인분들도 보통은 다 전부 다 안 보이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일부분만 보이시는 분들도 있고 전체로 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시각장애인분들이 계시거든요. 코너 돌아가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 있어요. 아, 네, 고맙습니다. 뭐예요? 이거는 추천 도서? 랭킹 1위 도서. 여러분들이 1위부터 지금 보신 게 여기서 올라오는 거예요. 아, 그래? 네, 완성 사인 아까 사인을 여기서 하셨거든요. 끝나서 지금 절로 가셨어요. 거기서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완성본을 이거는 진짜 소장 가치가 100배다 진짜. 그래서 하실 수 있어요. 네.
어머니. 오. 영상을 통해 국제도서전 잘 둘러보셨나요? 이미 후기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 영상들에 비하면 제가 보여드린 현장은 짧지만 저희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영상을 준비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는 제가 편집팀 과장님이랑 둘이서 도서전에 다녀왔는데요.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북무아는 인쇄와 제본을 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는 책의 컨텐츠보다는 물성에 집중하여 둘러보고 왔습니다. 평일 낮에 갔는데도 인파가 엄청나서 영상을 찍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으로 남겨온 것들과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제가 실물로 보여드릴 수 있는 샘플들을 준비해서 오늘 좀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키워드를 꼽아보자면 지존과 재질, 후가공, 그리고 판형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들이 모두 북무아에서 만든 책들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제작한 것들 외에는 제가 책을 보고 사양을 좀 추측해서 전달드릴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표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단행본에 많이 사용하는 아트나 스노우, 랑데뷰나 아르테 같은 계열은 많지 않았고 오히려 패브릭 느낌을 내는 종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진짜 패브릭은 인쇄나 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패브릭 패턴의 종이를 사용하는 건데요. 저희가 업로드해둔 영상과 포스팅을 보고 몇 년 전부터 많이 문의를 주셨던 종이들이 이런 패브릭 패턴의 종이들입니다. 저희는 주로 엔젤클로스와 심플렉스를 사용했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영상에서 이 다이어리를 본 적 있으실 것 같아요. 가까이서 한번 패턴을 보여드릴게요. 엔젤클로스와 심플렉스 샘플집을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좌측이 심플렉스고 우측이 엔젤클로스입니다. 심플렉스보다는 엔젤클로스가 색상이 더 다양하고 조금 쨍한 색상들이 있어요. 비슷한 것처럼 보여도 인쇄가 더 잘 되는 종이가 있고 잘 되지 않는 종이가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엔젤클로스와 심플렉스 그리고 거기에 한 종 더하여 매직 패브릭까지 세 가지 종이에 저희가 동일한 파일로 인쇄를 해서 샘플을 만들어 봤어요. 그런데 딱 그냥 보기에도 멀리서 보시기에도 세 가지 인쇄 결과가 다 다르죠. 그래서 한 가지씩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엔젤클로스입니다. 이 엔젤클로스는 세 가지 종이 중에서는 가장 엠보가 도드라지는 종이에요. 그래서 그냥 종이만 놓고 봤을 때는 엔젤클로스가 예쁘고 좀 더 가장 특색 있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인쇄를 했을 때는 그 엠보가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희끗희끗하게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접히는 부분은 이렇게 하얗게 까지는데요. 이게 이 날개가 접힌 부분뿐만 아니라 그냥 오시가 들어가는 이런 사이드풀 부분, 책 등까지 다 까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이 책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작업했던 다른 양장책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그냥 봤을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인쇄된 부분에서도 희끗하게 비어있는 영역들이 생깁니다. 책등 접히는 부분이나 싸바리를 하기 위해서 접히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까짐이 생기고요. 그럼 그 다음으로 이 엔젤클로스와 매직 패브릭의 사이 정도 되는 심플렉스를 볼게요. 얘는 심플렉스인데요. 아까 엔젤클로스에 비해서는 희끗희끗한 부분이 훨씬 적죠. 하지만 이 심플렉스도 아까 엔젤클로스와 마찬가지로 접히는 부분은 까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직 패브릭을 살펴볼 건데요. 매직 패브릭은 앞선 두 종이에 비해서는 엠보가 거의 없는 종이입니다. 패턴 자체는 패브릭처럼 느낌을 내기는 하지만 그 엠보가 훨씬 납작하게 느껴지는 종이에요. 보시면 희끗한 부분이 거의 없고
접히는 부분도 까진 게 확연하게 덜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비교해서 봤을 때 엠보가 더 도드라지는 종이일수록 인쇄 안정성은 약간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엠보가 도드라지는 종이라면 이렇게 전체적인 인쇄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동일한 디자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제목이나 로고 정도만 인쇄를 하신다면 그건 괜찮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렇게 전체적인 빼다 인쇄라고 하는데요. 이런 전체적으로 진한 인쇄를 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까지는 것들이 또 도드라지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픽이 있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나는 꼭 이런 엠보 있는 종이에 인쇄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매직 패브릭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코팅이 안 되어 있는 책자인데요. 코팅을 하시면 이런 빠짐이 훨씬 덜하기 때문에 코팅까지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동일한 책으로 코팅까지 되어 있는 이 책자가 있는데요. 코팅이 안 된 책자에 비하면 까짐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도서전에서도 이런 재질의 표지를 사용한 책들은 거의 다 코팅을 했더라고요. 패브릭류의 종이에 인쇄를 하면서 코팅을 하지 않는 경우에 가장자리나 접히는 부분이 까지는 현상에 대해서 이거 분모와 인쇄가 문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희가 이런 동일한 사양으로 테스트를 정말 많이 했지만 그 중에서 제 마음에 쏙 드는 결과물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저희 제작팀에서도 이게 최선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 마음속 한구석에서는 이거 뭔가 설정을 바꾸면 더 잘 나오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고객님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심정적으로 고객분들께 가까워서 더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도서전에 나가서 책들을 보니까 이런 종이에 코팅하지 않은 책들은 100이면 100 다 가장자리나 이런 접히는 부분들이 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도 이게 정상적인 거고 일반적인 현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느 인쇄소에서 인쇄하시든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현상에 대해서 받아들일지 아니면 내가 다른 대안을 찾아서 다른 종이를 사용할지 이런 부분들을 책이 만들어지기 전에 고민하시고 대비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여드리는 책은 아까 현장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종이를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방금 보여드린 종이들과 유사한 패턴의 박을 찍었습니다. 배경이 한 가지 색이고 그 위에 들어가는 이미지나 텍스트도 한 가지 색상이시라면 색지에 박을 찍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엠보가 강할수록 인쇄뿐만 아니라 박을 할 때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표면이 아무래도 고르지 않기 때문에 일부 덜 찍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겠죠. 사진에서는 잘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실물책을 봤을 때는 박이 고르지 않게 찍힌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량으로 제작하는 이런 대형 출판사들의 도서들도 비슷하게 작업되는 것을 보니 해당 사양에서는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작을 할 때는 고르게 나오도록 또 가장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게끔 저희가 최선을 다하지만 이런 현상들이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꼭 인지하시고 디자인하실 때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도 패브릭류의 종이에 인쇄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엠보가 덜한 종이를 선택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림책이다 보니 인쇄 안정성을 좀 중요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런 류의 종이를 사용할 때에는 질감을 살리기 위해 코팅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번 도서전에 나온 책자들은 거의 코팅을 해서 나왔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접히는 부분의 까짐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일 수도 있고 또 동시에 이 책을 출판사에서 직접 판매하지 않고 서점을 통해 유통하기 때문에 책이 여러 번 움직이게 되니까 그 과정에서의 어떤 오염이나 내구성을 염두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 책은 앞면만 봤을 때는 색지에 먹박을 찍었다고 생각했는데요. 뒷면을 보니 인쇄를 한 거더라고요. 블랙 부분만 보면 색지의 검정 인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아래 바코드 부분을 보면 주황색 배경도 인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쇄 시에는 이런 흰색 부분을 백색 잉크로 인쇄하는 것이 아니라 백색인 종이에 비워진 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흰 종이를 쓰고 나머지 부분을 인쇄했다는 것을 반대로 알 수 있는 거죠. 이 책도 역시 표지에 코팅을 했는데요. 엠보가 있기 때문에 매끈한 종이에 비해서는 희끗희끗하게 보입니다. 이번 도서전에서 가장 인상 깊게 본 부스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면 안그라픽스를 소개하고 싶어요. 이름답게 종이부터 제본 방식, 후가공까지 모두 조화를 이루어서 이 책을 구성하고 그 책의 개성을 잘 살렸다고 느꼈습니다. 이 책은 안그라픽스 부스에서 만났는데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마분지라는 종이를 사용한 것 같아요. 제가 또 마침 마분지 샘플이 있어서 보여드릴게요. 티끌이 섞여 있고 거친 느낌이 매력적입니다. 이건 배경을 인쇄한 게 아니라 블랙 색상을 사용한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느낌이 비슷하죠? 어두운 색상 위에 밝은 컬러를 인쇄하면 어느 정도로 색상이 구현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객님들께 항상 안내드리고 있는데요. 아래의 배경인 검정과 섞인 이 느낌도 매력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안그라픽스에서 만난 다른 책입니다. 질감이 있는 종이를 사용했는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패브릭 패턴의 종이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종이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샘플 중에서는 두성 종이의 디자이너스 칼라라는 종이랑 비슷한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평량은 116g인데 색상이 정말 다양하고요. 가까이서 패턴을 한번 보시면 이런 느낌입니다. 강렬한 색상과 질감의 조화가 정말 좋습니다. 이제 워크룸 프레스 부스로 옮겨가서요. 제한들 시리즈를 만났습니다. 이미 팬층이 정말 두터운 시리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아주 눈에 띄는 이 귀나팔이라는 책은 펄이 아주 많이 들어간 은색 종이를 표지로 사용했습니다. 표지에는 다른 내용은 없었고 책 등에만 박으로 제목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 대신 강렬한 띠지로 존재감을 크게 드러냅니다. 현장 영상에서 제가 이 책 구매하는 거 보셨죠? 이 책의 표지는 마분지에 인쇄했다고 합니다. 아까 안그라픽스에서 처음으로 소개한 책도 제가 마분지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책은 인쇄가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느낌이 또 아주 다르죠. 이 책은 글과 그림도 정말 좋았지만 표지의 질감도 굉장히 매력있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 이 책도 질감이 있는 종이를 사용했습니다. 어떤 종이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레자크지에 비슷한 패턴이 있었어요. 레자크지는 패턴만 해도 이렇게나 다양해서 레자크로 제작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패턴 넘버를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색상도 이것보다 훨씬 많고 지금 이렇게 두꺼운 게 다 레자크 샘플집이에요. 이 종이가 지금 표지와 비슷한 패턴인 것 같죠? 레자크지는 방금 보신 것처럼 패턴과 색상이 아주 다양하고 표지로 많이 사용되는 종이인 만큼 인쇄가 잘 되는 편입니다. 특히 이런 패턴이 있는 종이들 중에서는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제작 시에 후보로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창 특별한 종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종이들은 인쇄 시에 고려할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표지에 많이 사용하는 아트나 스노우 같은 종이들은 인쇄에는 걱정할 것이 없죠. 이런 종이에 안정적으로 인쇄를 하고 벨벳 코팅을 함으로써 특별함을 더할 수 있습니다. 벨벳 코팅도 아까 영상에서 보여드리기는 했는데요. 보기에는 무광 코팅과 비슷하기 때문에 영상이나 사진만으로는 정확한 느낌을 알기 어려우실 거예요. 실크 코팅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름처럼 부드럽고 차분한 느낌입니다. 무광 코팅에 비해 스크래치가 덜 나기도 하고요. 저희는 몇 년 전부터 벨벳 코팅을 하고 있는데요. 방문하시는 고객분들께 제안드리면 다들 만족하셨어요. 그때만 해도 벨벳 코팅의 존재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도서전에 보니까 벨벳 코팅 되어 있는 책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건 만져보기 전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벨벳 코팅이 궁금하시다면 방문 상담해주시고 꼭 샘플을 확인하세요. 이제 후가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책자에 한정하여 후가공이라고 하면 박이나 형압이 가장 많죠. 그 중에서도 이번 도서전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은 홀로그램 박이에요. 홀박이라고도 합니다.
앞서 현장 영상에서 보여드린 책들 외에도 홀로그램 박 가공된 책들을 정말 많이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홀박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배경이 있는 박도 있고 투명한 박도 있습니다. 또 패턴이 사선인지 가로인지 세로인지에 따라서도 나눠질 수 있고요. 배경이 어떤 색상이냐에 따라서도 다양한 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샘플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투명 홀박입니다. 홀로그램 박에도 종류가 6가지나 있죠. 방금 본 투명 홀박과 비슷한 패턴이지만 이렇게 아래에 배경이 있는 홀로그램도 있습니다. 패턴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래에 색상이 깔린 홀로그램 박도 있습니다. 이 책은 배경이 있는 홀박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에 인쇄된 검은색 영역은 보이지 않죠. 배경이 있는 홀박 샘플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비단이라는 단어와 디자인 그리고 홀박의 조합이 좋습니다. 이 책들은 아까 현장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었는데요. 박 아래에 인쇄된 부분이 보이는 투명 홀박입니다. 도서전 사진이 아니라 저희가 실제로 제작한 홀박 샘플도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미 출판되어서 유통되고 있는 책자입니다. 아래에 인쇄를 하고 그 위에 투명 홀박을 찍었습니다. 홀박은 특별히 최근에 더 많이 보이는 느낌이지만 박 자체는 자주 사용되죠. 많은 분들이 금박이나 은박 같은 것들만 박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박은 색상도 많고 무광인지 유광인지에 따라서도 아주 다양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박 샘플만 해도 이만큼이나 있어요. 이렇게 샘플집 말고 박을 찍어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보시면 3가지 색상의 박이 한 번에 들어가 있죠. 이런 것들은 한 번에 작업할 수는 없어요. 각 색상들을 한 번씩 따로따로 찍어야 하는데요. 3번에 나눠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보통 박을 찍을 때는 한 가지 종류로만 찍으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유광박에 비해 무광박은 사진상에선 잘 안 보이는데요. 이 책은 제목을 백박으로 찍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색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인쇄하는 색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박을 찍기도 합니다. 물론 박이 주는 특유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게 매력이기도 하죠. 백박을 찍기 어려운 경우에는 무광 은박으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물론 잘 보면 백박과는 다르지만 차선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책 표지의 텍스트는 모두 무광 은박으로 처리되었는데요. 얼핏 보면 흰색 글씨처럼 보이죠. 꼭 인쇄가 불가능한 색상이 아니더라도 박을 찍기도 합니다. 이건 저희가 예전에 제작한 책자인데요. 여기 표지에 보이는 검은색 텍스트들 그리고 이 따옴표 모두 무광 먹박을 찍었습니다.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표지는 밝은 색상이기 때문에 그냥 검은색으로 인쇄를 했어도 충분히 잘 보였겠지만 이 박을 찍음으로써 입체감이 더 살아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무광 먹박이 참 매력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좀 이 사양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께 무광 먹박도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아까 보여드렸던 샘플 중 하나인데요. 이건 유광 먹박입니다. 같은 먹박이라도 유광인지 무광인지 또 사이즈에 따라 느낌이 많이 다르죠. 박은 아니지만 일부 영역에만 코팅이 올라간 것처럼 처리하는 후가공도 있습니다. 에폭시라고 하는데요. 주문 주실 때 부분 코팅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책의 제목 부분만 광택이 있게 처리된 것이 에폭시입니다. 이건 박과 다르게 투명한데요. 저희가 제작한 샘플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표지 자체에는 전체적으로 무광 코팅을 한 거고요. 이 사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진 부분에만 에폭시 처리를 했습니다. 사진 부분에만 에폭시 처리를 하니 인화된 사진을 붙인 것 같은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이제 판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국판, 신국판, A5, B6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 부르는 사이즈들이 가장 일반적인 판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종이는 전지로 생산이 되는데요. 이 전지를 기준으로 로스를 가장 줄일 수 있는 사이즈가 이렇게 이름이 붙은 판형들입니다. 규격 사이즈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많은 책들이 비슷한 판형으로 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도서전에서 특이한 판형을 많이 봤어요.
동화책이 아닌 단행본에서도 정사각 형태의 책자들이 있었고요. 아까 보여드린 책자이긴 한데요. 일반적인 책들에 비해서 세로가 훨씬 길쭉한 비율의 책자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A6 정도의 아주 작은 사이즈, B6에서 가로만 10mm 이상 줄어든 사이즈 등 아주 다양했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규격을 모르더라도 자주 보기 때문에 익숙한 사이즈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조그만 변화만 생겨도 눈길이 가더라고요. 저희 유튜브를 보시는 작가님들은 처음부터 대량을 하시기보다는 소량부터 차차 성장해 나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후가공은 수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 작업 비용이 있기 때문에 소량을 하시는 분들은 건당 단가가 상승해서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입니다. 이럴 때 판형의 변화를 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책을 만드는 곳에서 일을 하니 많은 책들을 아주 가까이서 볼 수 있으면서도 각 책을 개별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어떤 책이 다양한 책들 가운데에서 독자들에게 매력을 뽐내는지는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책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사각형이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작할 수 있는 사양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니 함께 놓인 책들 사이에서 눈에 띄려면 무언가 특별한 점이 있어야겠죠. 여러분도 오늘 함께 살펴본 재질, 후가공, 판형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셔서 내 소중한 책이 독자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힘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도서전 방문은 제가 사무실에만 있을 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알아가고 또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작가님들께 도움될 만한 것들을 미리 공부하고 또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